자, 이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잘 봐. 자, EX. 문제 볼까요? EX. 자, 시험 문제입니다. 쭉 올라갈 거야. 됐죠? 자, 시험 문제. 물체가 있었어. A가 어떤 유형인지 잘 보세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대. 얘는 2kg인데 지금 10m/s로 달리고 있습니다. 됐죠? 여기에 요만한 애가 있었는데 B는 3kg인데 정지하고 있대요. 자, 어떤 느낌인지 보이니? A가 와서 부딪힐 것 같죠? 그런 다음에 충돌을 해요. 그래서 한 덩어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A, B가 동시에 밀려 올라가겠죠. 됐나요? 몇 미터 올라갈까요? 중력가속도 G는 10m/s 제곱입니다. 자, 1분 드릴게요. 한번 풀어볼까요? 이건 매우 중요한 시험 문제 해석해요. 상황을 쓰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잘 봐. 상황을 한번 볼까요?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죠. 운동 에너지가 없죠. 그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죠. 그럼 이 앞쪽의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얘 운동 에너지 이때 2분의 1의 mv 제곱이요. 더하기 얘는 운동 에너지가 없대 2분의 1의 mv 제곱이요. 이퀄 치고 mgh요. 그럼 얘는 0 값을 가지니까 2분의 1 넣고 2kg짜리를 넣고 속력의 제곱을 때리면 얘는 10에다가 h를 구하는 게 시험 문제인데 질량이 갑자기 얼마짜리가 됐어? 5kg짜리가 됐죠. 5kg. 됐어요? 됐니? 그럼 얘를 약분을 치면 100J이 나올 거고요. 얘는 곱하면 50이니까 H는 2m가 나오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틀리죠. 잘 보세요. 이 문제가 왜 어려운지 잘 봐. 자, 물체 와서 충돌했지. 한 덩어리가 됐지. 한 덩어리가 됐단 말이 무슨 말이야? 어디서 배웠어? 운동량, 충격량 기억나니?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운동량, 충격량과 역학적 에너지가 하나로 합쳐진 시험 문제인 거예요. 됐어요? 잘 보세요. 중간 단계 한번 써볼게. 가다가 올라가겠지, 그지? 여기에 A가 있었지. 얘는 2kg인데 10m/s로 움직인다 그랬어요. 여기에 B라는 애가 있었는데 얘는 3kg짜리가 지금 정지하고 있다 그랬지. 와서 충돌하겠죠? 됐나요? 그러면 맨 앞에 A와 B가 합쳐진 5kg짜리 애가 얼마의 속도를 가지겠니? 이래야 요 녀석이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생기는 거 맞지? 됐니?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한 덩어리랑 이렇게 한 덩어리인 거예요. 됐나요? 자, 해볼게. 물체가 여기까지 올라갔어. A와 B가 합쳐진 애가 몇 미터 높이까지 올라가겠니? 자, 일단 식을 두 가지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운동 에너지가 A만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죠. 합쳐지면 A와 B가 동시에 운동 에너지를 가질 수도 있지. 그만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충돌할 것 같아. 이렇게 충돌할 것 같으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씁니다. 됐니? 뭐라고? A의 운동량에다가 더하기 B의 운동량을 더하면 충돌 후 A와 B가 합쳐진 운동량을 계산할 수 있죠. 됐어요? 넣어볼까? 운동량 얼마? 20 돼요? 운동량 얼마? 0 됐어? 운동량 얼마? 5kg짜리가 얼마의 속도를 가진다고? 됐니? 그럼 V가 얼마가 나와? 충돌 후의 속력은 4m/s가 되는 거죠. 됐니? 그럼 이 다음에 물체가 4m/s의 속력을 가지면 이 녀석의 운동 에너지가 이 녀석의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는 거 맞지? 이해됐니?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겠네? 그럼 운동 에너지 얼마? 2분의 1에 질량 얼마짜리? 5kg짜리. 속력은 얼마? 4의 제곱이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얼마? 5kg짜리가 중력과 속도 10으로 움직이면 H는 얼마겠니? 이렇게요. 되셨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 어때요? 운동량, 충격량과 역학적 에너지가 합쳐진 시험 문제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계산형 시험 문제인 거예요. 되셨나요? 그럼 이 값은 얼마니? 4, 4, 16, 8, 5, 40, 20 맞아? 뭐 20 맞니? 아니야? 8, 4, 4, 16, 8, 5, 40 여기 40 그죠? 난 문과생이라 계산을 잘 못해요. 8, 40 맞아? 얘는요 50의 H H는 5분의 4m 올라가겠죠. 됐나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 진짜?
됐나요? 할 수 있겠어요? 다시요. 물체가 와서 충돌했다. 충돌하면 운동량 보존 법칙. 일단 쓰셔야 됩니다. 충돌 후의 운동 에너지와 충돌 후의 포텐셜 에너지가 같아져야 돼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됐나요? 이 정도 돼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한 번만 더 해볼게.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자,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A가 있었어. 2kg. 10m/s로 움직이고 있대. 여기에 B가 있었는데 뭐 2kg 정지하고 있대. 됐지? 올라갈 건데 한 덩어리가 된 후에 올라갈 건데 여기에 마찰력이 존재합니다. 됐나요? 그럼 마찰력이 존재하면 끽끽끽끽 거리면서 올라가겠지, 그지? 그럼 여기 마찰력에 의해서 손실한 에너지가 생겨요. 됐나요? 이해됐어? 자, 손실 에너지가 0.2J이래요. 몇 미터 올라갈까요? 여기까지 됐나요? 어떤 유형의 시험 문제인지 보여? H는 얼마? 중력 가속도는 10으로 계산합시다. 됐니? 자, 항상 상황을 써보는 거예요. 아, A와 B가 만나면 충돌하겠네. 그래서 한 덩어리가 되겠네. 그럼 상황은 충돌할 때까지만 상황으로 네모박스, 네모박스 한 덩어리로 합쳐졌어. 됐니? 그럼 충돌을 기준으로 이퀄 치면 MV 20 더하기 0은 이퀄 쳤으니까 합쳐졌으면 4kg짜리가 얼마의 속도를 가지겠니? 여기까지 됐나요? 이해됐어요? 요게 한 덩어리예요. 여기까지가 시험 문제 첫 번째. 뭐? 운동량 보존 법칙을 씁시다. 됐죠? 어때? 1단원이 통합되는 거 맞지? 그래서 여기 역학적 에너지 파트는 생각보다 좀 더 어렵습니다. 왜? 1단원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야 시험 문제를 상황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됐니? 자, 그러면 얘는 그러므로 V는 얼마야? 5m/s가 되겠죠. 됐죠? 그럼 두 번째 상황이 전개됩니다. 여기에 4kg짜리가 5m/s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올라가겠지, 그지? 그렇다면 여기에 이렇게 해서 4kg짜리가 얼마의 높이를 가지니? 여기까지가 저 앞에 시험 문제죠. 만약에 마찰력이 없다면 그냥 이렇게 정리해서 2분의 1 mv제곱 4kg의 5의 제곱을 때린 것과 얘 mgh는 같아야 돼요. 그죠? 어때요? 느낌 왔어? 운동량, 충격량 파트, 역학적 에너지 파트. 됐니? 그럼 만약에 손실된 에너지가 없다면 여기다가 그냥 넣으면 되죠. 4kg짜리가 중력과 속도 10의 h에 얼마 같니? 이렇게. 됐나요? 그런데 여기에 에너지가 손실됐지, 그지? 그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운동 에너지가 모두 다 100%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는 게 아니지. 누가 큰 거야? 내가 큰 거죠. 그죠? 그러니 이쪽에서 빼야 되죠. 얼마를? 손실된 에너지. 이래야 식이 완성되는 겁니다. 식을 완성시키면 계산은 쉽죠. 식이 완성되지 않으면 계산이 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상황을 정리하고 그 상황에 맞는 문제를 풀이하는 게 이 역학적 에너지 파트의 시험 문제들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계산을 하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상황을 정리하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됐나요? 할 수 있겠어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런 예제를 유형으로 많이 갖고 계세요. 자, 첫 번째, 충돌했는데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었지. 자, 이거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먼저 해볼까요? 벽이 있었어. 용수철을 매달았어. 여기 물체에 B를 매달았어. 됐지? K 값은 100이랍니다. 됐니? B는 질량이 2kg이에요. 되셨나요? 여기에 A를 놔둘 거야. A는 2kg. 됐어? 높이는 25m. 됐니? 중력 가속도 G는 10m/s. 상황을 보세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지. 내려오겠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겠지. 부딪히겠지. 두 개가 동시에 얘를 밀겠지. 얼마나 압축될까요? 됐나요? 압축된 길이는요. 자, 어떤 유형의 시험 문제인지 보여? 이렇게 에너지와 충돌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합쳐지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시험 문제들이거든요. 그럼 운동량, 충동량을 쓰고 에너지를 쓸 건지 에너지만으로도 가능한 건지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해결해내셔야 됩니다. 됐어요? 한 번만 해볼까요? 자, 얘는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을 갖고 있는 거 맞지? 그지? 그럼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에 A가 도달하겠죠. 그럼 A는 요거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고요. A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 맞지? 그지? 그렇다면 이 녀석이 A와 B가 합쳐진 채로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겠죠. 여기까지 맞췄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해되니? 다시요. A만 있으니까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었어. 오면 A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사라진 만큼 운동 에너지를 가지겠죠. 그 상태로 와서 충돌을 하면 만약에 B가 없다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랑 A의 운동 에너지랑 중력 포텐셜 모두 다 같은 값이 되겠죠. 근데 여기 물체가 하나 더 있는 거 맞지? 합쳐진 거죠. 됐나요? 자, 이제 공식을 여기다가 때려 넣으시면 돼요. 어때? 상황을 정리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시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공식은 매우 쉬워요. 뭐라고? 얘는 mgh에다가 얘는 2분의 1의 mv 제곱에다가 얘는요 2분의 1의 kx 제곱을 쓰겠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직접 다 때려 넣으면 시험 문제가 틀려요. 됐나요? 왜요? 보세요. 얘요 2kg짜리가 중력과 속도 10을 갖고 있었는데 높이는 5m에서 내려오는 거 맞지? 이퀄을 쳤어. 그럼 얘는 2분의 1의 mv 제곱을 가진 건데 얘 2kg짜리가 속력 V의 제곱을 가지니까 이렇게 해서 V 값을 구해내야 되지. 안 구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럼 얘는 2분의 1의 kx 제곱을 갖겠죠. 됐죠? 아까도 얘기했어요. 이걸 공식 그대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물건이 하나밖에 없을 때. 그래서 이 녀석이 하나밖에 없을 때. 이해되니? 그럼 물건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이 공식대로 그대로 쓰면 되죠. 그럼 x값은 이 값이랑 이퀄이 되니까 k값 100을 때려 넣으면 x값을 그냥 구할 수 있잖아요.
됐나요? 요걸 세분해서 나눠볼게요. 잘 보세요. 세분해서 나눠볼게. 첫 번째요. 일단 내려오겠지? 그럼 여기에 A가 있었는데 2kg짜리가 내려와서 A가 2kg짜리에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여기까지 됐나요? 됐어? 그럼 여기가 높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20m, 5m. 얘는 5m. 중력가속도 G는 10m/s 제곱.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의 관계식을 쓰시면 되죠. 됐니? 두 번째, 잘 봐. 두 번째 상황은 A가 2kg짜리가 이렇게 달려오겠지, 그지?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B가 이렇게 용수철에 연결되어 있는데 충돌하겠지. 이해됐어요? 여기에 B랑 충돌을 할 겁니다. 얘도 2kg짜리인데 충돌을 하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한 덩어리가 되겠지, 그치? 자, 세 번째요. 세 번째. 여기에 A와 여기 B가 합쳐진 상태로 이 녀석을 압축시키는 거 맞지? 이해되니? 자, 어떻게 되는 건지 알겠어요? 내려왔어. 가다가 B와 충돌하는 그 순간에 A와 B가 합쳐져서 움직이는 속력이 생기겠죠? 그럼 그때 운동에너지만큼 압축되는 거 맞지? 이렇게 간단해 보이지만 상황이 이렇게 세 종류나 돼요. 되셨나요? 그럼 한번 써볼까요? 얘는 우리 항상 하던 역학적 에너지 맞죠? mgh는 2분의 1 mv 제곱이요. 됐죠? 5m에서 내려오면 10m/s를 갔습니다. 그러므로 V는 10m/s. 됐나요? 계산 안 해봐도 되나요? 얘 2kg짜리가 중력과 속도 10인데 h는 5m에서 떨어질 거고요. 얘는 2분의 1인데 질량은 2kg니까 V의 제곱은 됐죠? 얘랑 약분이 쳐지고 얘랑 곱하면 100 맞지? 높이만 같으면 속력은 같아요. 이거 하나 구했죠? 그럼 두 번째요. 얘가 10m/s로 달리고 있지. 그죠? 그러면 충돌을 기준으로 묶는 거라고 했어요. A의 운동량 더하기 B의 운동량은 충돌 후에 A와 B가 합쳐진 운동량이 되겠죠. 그러면 넣어볼까요? 20, 20. 얘는 0이었는데 충돌을 하고 났더니 4kg짜리가 얼마의 속도를 가지겠니?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러므로 얘가 충돌하는 순간 생긴 속력은 10이 아니죠. 그죠? 충돌하는 순간 생긴 속력은 5m/s예요. 됐나요? 이게 충돌하는 순간에 생겨난 속력 맞지? 그럼 이 녀석은 충돌하는 순간에 이쪽으로 5m/s 움직이는 거 맞죠? 그럼 다시요. 얘는 운동 에너지가 탄성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되는 거 맞죠? 됐어요? 그때 상황이 꽤나 많죠? 꽤나 많죠? 그럼 얘요. 2분의 1에 질량은 얼마짜리가 됐어? 4kg짜리 된 거 맞죠? 속력은 얼마야? 여기서 구해야 돼. 5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에 K값 얼마라고? 100이요. X의 제곱이야. 되나요? 공식을 계산하는 건 되게 쉽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정리하는 건
꽤나 어렵죠. 보세요. 여기에다 간단히 쓰면 요만큼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다가 100을 때려 넣으면 얘 곱하면 100이고요. 얘는 50의 x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그죠? 그런데 얘 보세요. 요렇게 곱하면 얼마야? 얘랑 지워볼까요? 25에 4 곱하면 100 맞지? 얘는 100이고요. 얘도 100x제곱이죠. 어때? 저쪽과 이쪽은 답이 다르죠. 왜요? 충돌하는 순간의 속력을 얘는 계산한 적이 없지. 반드시 충돌한 후의 속력을 구해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쓸 수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이런 내용들 할 수 있겠어요? 됐어? 진짜? 잘 되니? 돼요? 자, 73페이지 8번 한번 풀어볼까요? 이것도 하나의 유형입니다. 상황만 정리하면 계산형 시험 문제가 아니니까 금방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좀 있으면 롤러코스터 중에 얘 롤러코스터를 타면 이렇게 내려와서 빙글빙글 도는 거 알고 있지 지금? 그죠? 여기 레일을 이렇게 없앨 수는 없니? 이런 거 있으면 탈래요? 안 탈 거야? 죽을 것 같아? 야 이거 있잖아. 그럼 이렇게 내려오겠지 그치? 여기서 뿅 하고 날아갈 거 아니겠니? 그러면 다시 이렇게 떨어지니까 여기에 착 안착하면 이렇게 내려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물리학자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궁극의 롤러코스터거든요. 레일이 중간에 없는 애. 안 재밌겠냐? 야, 사고 나면 다 뒤지겠죠. 나는 안 탈 거예요. 그냥 여기 쳐다볼 거예요. 야, 안 무섭겠어요? 와, 진짜 이런 거?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라. 그런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 이런 거 나왔으면 좋겠어요. 니네 T-익스프레스 타봤니? 안 타봤어요? T-익스프레스 안 타봤어요? 왜요? 무서워요? 간날에 그 겨울이라고. 네. 은행 정지? 네. 아, 타보고 싶어요? 진짜 재밌어요.
재밌어요. 다른 롤러코스터랑은 다르죠. 내가 TX프레스가 생겼을 때 진짜 개욕을 한 사람이거든요. TX프레스가 어디 생겼냐면 에버랜드의 꼭대기 산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만들어지면서 눈썰매장이 없어졌어. 예, 눈썰매장이 있어요. 이렇게 튜브 타고 내려오는 거만 있거든요. 예전에는 스키 썰매가 있었어. 니네 본 적 있니? 스키 썰매가 있어서 지금 TX프레스에 이렇게 대기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 TX프레스 타잖아요. 그 산에 리프트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얼마나 좋아. 그럼 리프트를 타면 이 뒤에 그 알바생들이 스키 썰매 걸어줘요. 근데 썰매가 눈썰매랑 다르게 진짜로 이렇게 스키처럼 생겼어. 썰매처럼 이렇게 앉아서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밧줄을 이렇게 잡고 타는 거예요. 나무로 돼 있어요. 얘를 타고 두두두두두 이렇게 올라가. 그런 다음에 이 꼭대기에 내려. 스키 타듯이. 그럼 스키 썰매를 이렇게 들고 타요. 얘가 산을 빙그르르 돌아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타고 내려오다가 방향을 틀지 못하면 여기 가서 부딪혀요. 그래서 여기 보조위원들이 이렇게 서서 가세요 막 이래요. 그럼 이걸 막 조종을 해서 여기를 확 휘어서 내려와야 돼. 여기를 꺾어서 내려오는 순간 이 끝까지 계속 낭떠러지예요. 그래서 쫙 하고 내려옵니다. 그럼 나중에 여기까지 브레이크를 밟아서 서야 되거든요. 너무 무섭잖아. 그래서 이걸 쫙 당겨서 서야 되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발을 이렇게 하거든요. 가가가가 이러면서 눈을 막 이러면서 와. 그러면 그 눈이 바지 속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일어나면 여기 안에 눈이 가득 차. 그래서 여기 나오면 난로 째고 사람들 신발 말리고 막 난리도 아니거든요. 이게 너무 재밌어서 난 매년 겨울마다 여기 갔어. 근데 이걸 없애버리고 여기다 TX프레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이걸 왜 만들었니? 이렇게 된 거지. 이런 젠장 눈썰, 스키썰, 이걸 왜 이러다가 얘를 한번 타는 순간 스키썰매보다 재밌는데? 이런 느낌 막 드는 거야. 잘 없앴어. 이런 느낌 드는 거예요. 되게 재밌거든요. 얘가 무서운 이유는 딱 하나. 안전장치가 없어. 그래서 무서운 거야. 니네도 나중에 이거 탈 때 무서워하셔야 돼요. 그게 여기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타는 거야.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무동력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기계의 힘이 없이 역학적 에너지만으로 내려와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만 있어요. 뒤집어지는 게 없어. 그만큼의 역학적 에너지를 낼 수 없으니까. 높이차도 되게 크죠. 그래서 재밌는 거거든요. 나무로만 만들어요. 모두 다. 그래서 롤러코스터의 개념이 최초로 생겨났을 때의 원형 그대로 만들어낸 거야. 여기가. 됐나요? 그럼 겨울에 왜 안 해? 여기 나무가 부서지거나 나무가 부러져 버리면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아예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위험한 거야. 그래서 무서운 거야. 이 TX프레스. 이런 걸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역학적 에너지를 따지지 않으면 여기까지 기어내려오지 못하겠죠. 이렇게 가다 멈출 거 아니겠니? 그런 걸 전부 다 고려해서 만드는 것들이에요. 롤러코스터를 만드는 건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이런 옛날 롤러코스터들은 진짜 누가 제일 처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한 물리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만들었겠지, 그지? 이런 거 마찬가지거든요. 자, 이것도 그냥 상황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생겼는데 마찰이 없대. 그렇다면 여기 있는 애가 이렇게 해서 굴러 떨어뜨리면, 자, 얘는 지금 정지하고 있지, 그지? 그죠?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겠니? 뭐만?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그럼 바닥면에 도달하면 얘는 뭐만 가져? 역학적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만을 가지겠죠.
마찰이 없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손실되지 않는다는 뜻이지. 그러면 얘가 역학적 에너지가 됐다가 다시 꼭대기에 역학적 에너지가 되면 여기에 역학적 에너지가 되면 이 역학적 에너지 값은 다 같아야 되지 않니? 됐죠? 얘 mgh만을 가지고요. 얘는 2분의 1 mv 제곱만을 가져요. 마찰이 없다면 손실된 에너지가 없지. 그렇다면 얘도 mgh 프라임도 다 같은 값을 갖는 거 맞지, 그지? 됐나요? 그래서 마찰이 없다면 같은 높이까지 올라와요. 되니? 그러면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 그럼 여기다 써볼까요? 역학적 에너지가 존재하겠죠. mgh일 거예요. 똑같겠지. 여기를 지나갈 때도 똑같겠지. 얘 2분의 1 mv 제곱에 역학적 에너지를 갖겠죠. 됐나요? 그럼 얘는 여기까지 도달한 다음에 튀어나가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됐나요? 그럼 공이 여기에 딱 머물러 있으면 이 공은 정지하고 있니? 됐어요? 다시 얘는 정지에서 시작해서 정지로 끝나겠지. 그러니까 완벽하게 역학적 에너지가 전환되는 거 맞죠? 하지만 말이야, 얘는 정지에서 시작했는데 와서 꼭대기점을 도달했는데 얘는 정지하고 있지 않지. 얘는 이쪽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물체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치? 그러면 이 녀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mgh2'의 운동 에너지도 있어야 되죠. 이게 지워지지 않는다고요. 되셨나요? 그럼 얘는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은 거 맞지? 이해됐어? 얘가 100이라면 얘는 100이 되는 거 맞죠? 하지만 얘가 100인데 얘도 100인데 운동 에너지가 뭐 20 정도가 남아있다면 얘는 80밖에 못 올라가는 거 맞지? 됐나요? H2'은 작은 값이 되겠죠. 이해돼요? 어때? 에너지 파트를 정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아요. 됐어요? 이해할 수 있겠어? 자, 마지막 한 문제만 풀어볼까요? 자, 이런 걸 다 정리해 왔으니까 마지막 한 문제. 예전에는 내신 서술형 시험 문제였습니다. 자, 니네들도 한번 해볼게. 나무도막이 있었대. 됐죠? 질량은 라지엔. 됐니? 여기다 총알을 쏠 거야. 총알은 날아가겠죠. 스몰m의 2E의 속력을 갖는데요. 됐지? 자, 속력을 가져서 총알이 오면 나무도막에 꽂히겠죠. 됐나요? 그럼 얘가 와서 나무도막에 탁 꽂히면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라고 하겠지? 매달려 있으니까 기어 올라가겠지. 이해되니? 몇 미터 올라갈까요? 되셨나요? 중력과 속도 G는 G예요. 이게 예전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의 내신 서술형 시험 문제였습니다. 여태까지 연습한 걸 한 번만 더 써주시면 돼요. 뭐라고? 총알이 나무도막에 와서 충돌한 거 맞지? 그래서 꽂혀 있으니까 한 덩어리가 된 거 맞지? 됐나요? 그런 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바뀐 거 맞죠? 그렇게 두 부분으로만 정리해 줄 수 있다면 얘는 완성이에요. 이런 문제는 꼭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자, 대략 상황 한번 볼까요? 자, 상황은 이래요. 첫 번째, 총알이 와서 나무도막에 낑기겠지, 그지? 그죠?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죠. 그럼 충돌을 할 테니까 여기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씁니다. 그지? 그럼 총알의 운동량에다가 총알의 운동량이고요. 얘는 나무 도막의 운동량이죠. 얘네 둘을 더한 값은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과 같아야 되죠. 이퀄 한번 쳐볼까요? 총알의 운동량은 얼마야? mv. 그죠? 얘는 mv. 나무 도막의 운동량, 처음 운동량은 얼마야? 정지 상태 맞지? 0. 그럼 한 덩어리로 합쳐졌으니까 질량이 얼마짜리가 됐어? 라지 m의 V짜리가 된 거 맞지? 됐나요? 그럼 충돌 직후 바로 나온 속력은 얼마야? V 값 맞죠? 그럼 라지 V는 M 라지 M의 스몰 mv. 여기까지 됐나요? 요게 충돌하고 바로 직후에 속력이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죠. 이 물체가 이쪽 방향으로 라지 V의 속력을 가지게 됐는데 걔가 이렇게 와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바뀐 거 맞지? 그치? 되셨나요? 그럼 꽂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야 된다. 되니? 그럼 처음에 운동 에너지와 나중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같아지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퀄 치고 한번 써볼까? 얘는 2분의 1에 질량은 얼마짜리? 합쳐진 6자리.
M 더하기 라지 M. 좀 옆으로 적어볼까? 곱하기 V의 제곱을 때리겠죠. 그죠? 얘는 라지 V를 갖고 있으니까 그걸 여기서 구해오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스몰 m 더하기 라지 m 분의 스몰 mv 전체를 제곱하는 거죠. 되셨나요? 이게 라지 v 맞지? 예.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서 충돌한 후에 시작된 속력을 구해야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지 않겠니? 됐나요? 에너지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 충돌한 후에 이물체가 직접 가지게 되는 에너지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mgh를 넣으셔야 되겠죠? 근데 얘가 합쳐져 있는 거 맞지? g에 얼만큼 올라가겠니? 여기까지 됐어요? 자, 식 쓰는 거 알겠어? 2분의 1 mv 제곱을 넣어야 되는데 v가 도대체 뭐지? 됐니? 그래서 여기서 v를 구하는 단계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얘랑 약분이 되겠죠. 그럼 h는 g를 넘기면 2g가 되는 거 맞지? 분의 1 됐어요? 곱하기 예. 되셨나요? 자, 어떻게 쓰는 건지 알겠어? 아, 운동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바뀔 거니까 얘 2분의 1 m v제곱. 근데 m인데 합쳐졌으니까 2개. v제곱을 넣어야 되는데 v제곱은 여기서 갖고 온 거 맞죠? 아, 이 녀석이요. mgh를 넣어야 되는데 m은 합쳐져 있으니까 2개 더한 거 맞지? gh. 어때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맞죠? 그럼 h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하면 식이 완성되겠죠. 됐나요? 네, 이런 내용들 하나씩 해결할 수 있겠어요? 자, 역학적 에너지만을 갖고 활용하는 시험문제들은 교재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파트를 보면 운동량과 충격량이 합쳐진 시험 문제들도 많죠. 이런 것들이 단원 통합형 시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항상 머릿속에 충돌하고 있다면 운동량, 충격량은 반드시 넣어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충돌하지 않는다면 그냥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상황을 정리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기까지가 얘네들이 배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파트가 됩니다. 내용은 매우 적지만 풀어야 될 시험 문제가 꽤나 많습니다. 됐나요?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연력학 법칙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